이 사람 볼까요? 1921년 9월 달에 상남자 김익상. 지금으로 치면 옛날에는 고양시였는데 지금으로 치면 아현동, 공덕동 거기 출신이에요. 김익상. 의열단 두 번째 의거의 주인공이에요. 일본에게 우리가 침탈당한 게 35년, 만으로 35년인데 35년이라는 기간 동안 단 한 번 유일하게 딱 한 번 1921년 9월 달에 일본의 상징이었던 조선총독부가 폭탄이 터져요. 유일무이하게 딱 한 번. 그리고 나서 그 폭탄이 터지고 5년 뒤에 일본이 조선총독부 위치를 남산에서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YS가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치면서 그 조선총독부를 폭파시켜버리죠. 1926년에 그 조선총독부가 만들어집니다. 조선총독부가 1921년에 남산에 있던 그 외성대에 있던 그 조선총독부가 김익상에게 폭탄 투척을 당하고 나서 불길하다는 이유로 그 경복궁 앞에 근정전 앞에다가 여러분 광화문도 다 부셔버리고 거기다가 조선총독부를 지어 놓죠. 그게 왜 옮겼을까? 왜 옮겼을까? 이 양반 때문이야. 김익상 1921년 9월 달에 20년 9월 달에 박지혁의 의거 후 정확히 1년 만에 김익상의 의거가 터져. 근데 얼마나 상남자냐. 김익상도 독립운동하려고. 여기 굉장히 유명한, 굉장히 똑똑한 사람, 이 양반도. 그러니까 일제 그 총칼 앞에 당시에 신진기술이 그 비행기라는 걸 알고 조종사가 되려고 비행기 이거 파일럿이 되려고 중국으로 가요. 근데 그 파일럿 학교가 전쟁으로 인해서 문 닫아.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전쟁으로 인해서 문 닫으니까 자기의 이 뜨거운 마음을 어찌할 바가 없어서 의열단에 가입을 해요. 중국에서. 근데 이 김익상이 김익상도 진짜 미안한 게 뭐냐면은 이제 1921년 9월 달에 의거를 이제 일으키려는 자리에서 의열단 동지들이 이제 베이징에 모였어요. 베이징에 모였는데 죽으러 가는 자리잖아요. 그게 솔직히 편한 자리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동지들 분위기가 이렇게 다 모였는데 분위기가 안 좋지. 근데 김익상이 베이징 이제 김원봉이랑 다 모여있는 자리에서 책상을 탁 두들기면서 거시 울지들 마시오. 내 넉넉하게 일주일 뒤에 돌아오겠어. 이렇게 얘기를 해. 조선총독부 폭탄 터뜨리고 오겠다고. 그랬더니 실제로 베이징 동문역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기차를 타고 이 짱춘을 거쳐가지고 의주를 거쳐서 안동과 의주를 거쳐서 평양을 거쳐서 서울까지 내려와. 내려오고 나서 조선총독부 남산에 있던 당시 조선총독부에 전기 수리공으로 위장을 해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걸어 들어가서 일본어를 기가 막히게 잘했어. 원어민처럼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잘했대. 김익상 기록을 보면 일본어 잘했다는 얘기가 너무너무 많이 나와. 전기 수리공으로 위장을 해가지고 조선총독부에 들어가서 위장을 했는데 갑자기 폭탄 두 방이 빵빵빵 터진 거야. 근데 김익상이 여러분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잡히지 않았어. 일본어로 피하라고 하면서 자기가 혼비백산한 모습으로 막 도망쳐 나온 거야. 조선총독부에서. 했더니 그리고 나서 이 조선총독부에 여러분 지금 청와대 용산 대통령실에 폭탄 터진 거랑 똑같은 거라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유유히 빠져나와서 왕십리에 가가지고 미리 준비한 옷을 갈아입고 다시 기차를 타고 평양을 거쳐서 안동을 거쳐서 장춘을 거쳐서 베이징에 돌아왔어. 며칠 만에? 6일 만에. 내 넉넉히 일주일이면 돌아오겠다고 했는데 6일 만에 돌아왔네. 그리고 그 장소가 여기로 추정이 돼요. 정말 난리가 났죠. 진짜 여러분 조선총독부가 폭탄이 터지고 하니까 난리가 났어. 그리고 이듬해 이들의 역할은 멈췄을까? 아니. 21년 9월 달에 여러분 이 발생했잖아요. 22년 3월 달에 당시에 나나카 기이치라는 일본의 최고 사령관이 상하이를 점령했다는 그 승전 기념식을, 그러니까 상하이로 들어온다는 얘기를 들어. 나나카 기이치가 필리핀을 거쳐가지고 동남아를 거쳐서 들어온다는 얘기를 듣고 그 첩보로 입수를 해. 의열단이 어떻게 또 가만히 있어. 일본 최고의 군부의 수장인데 나나카 기이치를 죽이겠다는 생각을 하지.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의거를 모집을 해. 김원봉을 중심으로 의열단 단원들이 상하이에 모여가지고 의거를 중심 모집을 하는데 이번에 이제 여러 지사들이 다 같이 모였는데 오성윤, 이종함 그리고 김익상이 모여. 근데 모이는 자리에서 누가 그러면 이번에 나갈 거냐 했더니 다 드네. 다 들어. 다 죽으러 가겠다고 다 손을 들어. 김익상이 손을 들었더니 당시에 의열단에서 최고 총잡이가 오성윤이라는 사람이야. 완전 유명한 총잡이에요. 그냥 백발백중.
했더니 김익상이 손드니까 오성윤이 막 김익상에 삿대질을 해. 너 임마 지난번에 네가 나갔는데 왜 또 들어? 그랬더니 이종함이 부단장이었어. 나이가 많았어 상대적으로. 야 씨, 이번엔 내가 좀 하자. 근데 이종함은 불행하게도 총을 잘 못 쐈어. 그랬더니 이제 김원봉이 판단을 하는 거야. 의백으로서. 오성윤이 총을 제일 잘 쏘니까 오성윤이 1선. 김익상은 지난번에 성공했으니까 2선. 이종함은 총을 잘 못 쏘니까 부단장이니까 3선에 서가지고 1선, 2선, 3선을 준비해서 나나카기이치를 죽일 준비를 해. 마침내 1922년 3월달 상하이 황포탄에 나나카기이치가 배가 들어와. 근데 상하이는 그때 당시에도 국제 자유도시로서 굉장히 유명했어요. 열강들의 그런 정말 신혼여행지로도 막 이렇게 되게. 근데 당시에 영국 출신의 미국 부인이 미국 사람이랑 결혼했나 봐요. 영국 출신의 미국 사람으로 알려졌더라고요. 여자분이 신혼여행을 그 배에 나나카기이치가 탔던 배에 같이 탔어. 나나카기이치가 그 아침에 상하이 황포탄에 배를 싹 대네. 내렸어. 일선에 있던 오성윤이 총을 꺼내서 가슴에서 총을 꺼내서 쐈어. 빵! 그 순간 나나카기이치가 쓰러지듯 여러분 이렇게 내려앉았어요. 근데 그걸 본 오성윤이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 의거에 성공했다 생각하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기 시작해. 근데 불행하게도 상하이 황포탄에 가면은 지금도 그렇고 그 당시에도 그랬지만 바람이 어마어마하게 불어요. 왜? 그 황포강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그 바다랑 만나가지고 바람이 진짜 많이 부는데 근데 영국 여자들 여러분 알죠? 드레스 입을 때 이 모자 챙이 이만한 걸 쓰잖아. 그게 불행하게도 그 순간 바람이 불었네. 그 모자가 그리고 누구 앞으로 날아갔어? 나나카기이치 앞으로 가네. 그리고 그 모자가 여러분 그 순간 그 여성분이 나나카기이치 앞으로 가는 순간 오성윤이 총을 쐈어. 그 총알이 누구에게 맞았어? 그 여자분 가슴에 맞았어. 놀라 쓰러진 나나카기이치, 총 맞아 쓰러진 여성분. 오성윤은 어떻게 했어? 의거에 성공했다고 생각한 거야. 이선에 있던 김일상이 총을 쐈어. 실패했다면서. 맞았어. 나나카기이치기. 어디? 모자에. 3선에 있던 이종함이 폭탄을 던졌어. 근데 불행하게도 터졌어요. 어디서? 황포탄 강에서. 옆에 있던 헌병이 그 발로 차가지고 1선과 2선에 있던 오성윤과 김익상은 잡혔어요. 3선에 있던 이종함은 다행히 피했어. 근데 이종함은 독립운동하다 죽습니다. 나중에 30년대. 오성윤은 최고의 총잡이였는데 다행히 탈출을 해, 상하이에서. 근데 오성윤은 나중에 변절해요. 독립운동하고 하다가 40년대 마지막에 변절해. 나중에 기회가 닿으면 한국동일, 그러니까 오성윤 관련해서는 제가 조금 더 다음에 기회가 닿으면 말씀드릴게요. 그 변절에 대해서도 여러 이야기들이 많은데 근데 김익상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 1922년 3월 달에 잡혀 들어간 김익상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 1921년 9월 달에 의거를 당시 도왔던 게 김준상이라고 자기 동생이에요. 그리고 김익상은 여러분 그때 잡혀 들어가서 사형 선고를 받고 무기징역으로 감형을 되고 원래 40년에 나왔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최근 자료가 뭐가 발견이 됐냐면은 1939년, 38년께 김익상이 가석방으로 나가사키에서 출소를 해가지고 한국에 돌아왔다는 얘기가 있어. 한국에 돌아왔는데 이미 그 30대 초반이었던 김익상이 거의 18년, 20년 만에 나와가지고 중노인이 됐잖아요. 당시에 40대 후반이 됐단 말이야. 돌아왔는데 딸과 부인이 있었는데 딸과 부인은 행방불명. 그 사이에 동아일보 기자가 찾아가는데 날 찾아오지 말라 그랬어요. 자기의 의거를 도왔던 동생 김준상이라고 있어요. 일제의 등살에 못 이겨서 자살했어. 김익상 돌아와가지고 중노인이 됐는데 일본의 등살에 못 이겨가지고 이미 불령선인으로 불리던 사람이야.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최근 자료가 노량진 앞에서 한강물에 빠져서 죽었대요. 김익상 시신도 못 찾고 있어. 후손도 없어. 그리고 그 김익상이 현충원에 후손이 없으니까 무후선열재단이라고 후손이 없는 선열들의 재단에 거기에 이름 석자 올렸어요. 근데 그 무후선열재단의 위치를 제가 이따 말씀드릴게요. 조선총독부 의거에 유일하게 성공시킨 이 상남자 김익상이 대한민국에서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는지 말씀드릴게요.